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 6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요, 고객 만족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관여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여도이고요. 자, 관여도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개인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요인, 세 번째는 상황적 요인이 있고, 마지막은 마케팅 요인이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같은 제품이어도 개인마다 관여도가 다르다라는 걸 말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취미, 흥미, 소득, 사회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개인이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갖는 관여를 우리는 지속적 관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관여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를 말하고, 두 번째 제품 요인은 뭐냐면 여기는 중요한 게 지각된 위험 요인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각된 위험 요인.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제품을 내가 구매할 때 있어서 뭐 신체적 위험, 그러니까 요소가 뭐뭐뭐 있냐라고 했을 때 신체적 위험, 신체 반대가 심리죠. 심리적 위험, 뭐 사회적 위험, 그리고 재무적 위험, 시간 상실 위험, 성능 위험, 이렇게 1, 2, 3, 4, 5, 6, 6가지의 지각된 위험 요인이 있다. 이게 제품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체, 심리, 사회적, 재무적, 시간 상실, 성능 위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상황적 요인은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 요인에서 봤을 때 지속적 관여라고 말했었잖아요. 개인이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는 관여는 지속적 관여라면, 상황적 요인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관여를 상황적 관여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관여는 상황적 관여. 그래서 지속적 관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갖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반대로 상황과 다르게. 자, 마케팅 요인은 뭐 판매 촉진, 광고,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렌트랑 그다음에 캐퍼러가 제시한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 차원이 있어요.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온다. 먼저 첫 번째, 관여도 측정. 이 관여도를 측정할 때 필요한 차원 5가지 중 하나가 쾌락적 가치가 있어.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가 있고,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 자, 내가 예를 들어 BMW를 구매할 거야, 차를. 근데 이 차를 내가 구매하는 게 맞을 걸까? 잘못된 가능성 뭐 없지 않을까? 요런 게 관여도 측정에 필요하다라는 거야. BMW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탈 때 고급 외제차 중에 하나잖아요. 상징, 그 차가 갖고 있는 상징적 가치가 있죠. 관여도에도 좀 측정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BMW를 샀어. 그럼 나 쾌락을 느끼죠. 야, 사람들이 나 BMW 운전하나 보면 로고부터 보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개인적 관심. 자,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BMW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 내가 BMW 구매에 나 잘했을 거야. 나 살기 잘했어. 그러니까 잘못될 가능성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겠죠.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내가 BMW를 타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뭔가 쳐다보는 것 같아. 나 쾌락도 느껴. 내 개인적으로도 야, 이 BMW 안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내 개인적 관심도 느껴나겠죠. 요게 1, 2, 3, 4, 5 5가지가 로렌트와 캐프러가 제시한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 차원이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설명한 것들은요, 예시들은요, 그냥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냥 사자 냄새가 나게끔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어쨌든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좀 잘하고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외웠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향상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이 파트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자, 고객 경험 관리를 우리가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라고 해서 이 experience, 고객 경험 관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말 그대로 고객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기업이 고객의 제품 탐색에서 구매,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해 소비자가 갖게 되는 내적, 주관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고객들이 기업 또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갖고 있는 감정에 관심을 둔다. 반면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거든요. Relation, 관계이다 보니까 걔는 고객의 특성, 고객의 소득과 구매 성향 등 고객 정보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헷갈려. 봐봐요. 자, CEM과 CRM의 차이를 아마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CEM은 말 그대로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걸 말합니다.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고객들이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갖고 있는 감정에 관심을 두는 거야. 이 고객이 제품을 BMW를 구매할 때까지 있어서의 그 감정에 관심을 두는 거. 그게 CEM이라면 CRM은 관계야, 관계. 고객들이 이제 그 고객의 특성, 그 이 고객의 소득, 고객의 구매 성향. 결국은 뭐죠? 고객과 관련된 정보란 말이야. 고객 정보에 관련된 건 CRM.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감정을 중요시하는 거는 CE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RM과 CEM을 조금 더 차이를 보면 일단 이 관리 5단계를 먼저 봐야 돼. 자, 순서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이 고객의 경험이니까 경험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을 분석을 하고 이 고객의 이 경험 분석 있죠. 경험적 기반을 일단 확립을 시켜. 자, 분석을 하고 기반을 확립을 해. 그 다음에 상표 경험을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이 디자인을 해.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 접촉을 구축합니다. 이거를 고객 인터페이스 설계라고도 하거든요. 고객 상호 접촉을 구축해.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끊임없는 혁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경험적 플랫폼을 실행하거나 창의적 마케팅을 행사한다던가 끊임없는 혁신 이렇게 있어요. 고객 경험 관리의 5단계 순서를 보면 일단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고 경험적 기반을 확립한 다음에 상표 경험을 디자인한다. 그 다음에 고객 상호 접촉을 구축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다음에 혁신이 마지막 단계다.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CRM과 CEM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CEM부터 볼게요. CEM은 고객 경험, 즉 얘는 고객 중심적인 거야. 고객이 기업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거, 감정,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거. 즉, 우리 고객 경험 관리의 5단계만 보더라도 4단계에서 고객 상호 접촉을 구축한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라고 했죠. 이게 뭐죠? 고객 상호작용의 순간, 즉 접점인 거야. 접점에서 시작되는 거야, CEM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CEM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스템과 기술,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 시스템과 기술,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그래서 얘는 감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설문, 타깃 고객 조사, VOC를 통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켜 판매하는 선행적 성격이 강합니다. 선행적 성격이 강해요, 얘는. 자, 그럼 반대로 CRM은
CRM은 고객 정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객의 욕구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 자체에 초점을 둬요. 기업의 목표 자체. 그래서 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면 뭐 마케팅, 교차 판매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말해요. 마케팅, 뭐 교차 판매,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기업의 목표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부 지향적, 기업의 목표니까 내부 지향적, 운영 지향적입니다. 기업이 고객에 대해 파악한 것을 찾아내서 활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후에 시작해요.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후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교차 판매했어. 이 제품들이 고객한테 인기가 많네? 그럼 이거 묶어서 교차 판매하는 게 맞겠다. 후행의 성격인 거야. 고객에 대해 파악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후에 시작되는 게 CRM인 겁니다. 반대로 CEM은 상호작용의 그 순간, 접점. 그래서 선행적 성격이 강한 거고.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요, 뭐 판매 시점 데이터, 웹사이트 클릭 자료, 자동화된 세일즈 추적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야. CEM과 CRM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고객 경험 유형 및 수단, 슈미트가 말하는 고객 경험의 유형,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의 제공 수단 7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유형입니다. 유형. 슈미트가 뭐라 했냐? 고객 경험에는 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오감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을 창출해내는 일련의 활동. 오감이면 감각인 거죠. 감각적 경험이 있다. 소비자에게 정신적인 편익과 단서 등을 제공해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걸 말해요. 경영자들이 기업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 시각인 거잖아. 시각적이니까. 뭐 브랜드 이름, 시각적 상징, 컬러, 사운드, 청각, 슬로건, 감각을 동반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감각적 경험. 다음, 브랜드와 관련된 다소 긍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즐거움과 자부심 같은 강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감성적 경험입니다. 오감에 대한 게 감각이라면 감성은 뭔가 이 브랜드와 관련돼서 내가 뭔가 좀 긍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뭔가 더 나아가서 자부심도 느껴. 강한 감정도 느껴. 감성이 폭발했다라고 하죠. 감성적 경험. 그 다음, 소비자들에게 창조적 인지력과 문제 해결의 경험을 만들어주려는 목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거. 인지는 놀라움, 호기심, 흥미를 통해 고객이 수렴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로 갖도록 한다. 이걸 인지적 경험입니다. 인지하는 거. 그 다음, 소비자의 육체적인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객의 육체적 경험을 강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라이프 스타일, 상호작용들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자, 육체적인 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행동적 경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개인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 등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객의 자기 향상 욕구를 자극하는 것. 관계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개인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 등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고객의 자기 향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거는 관계적 경험에 해당이 된다. 여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객 경험의 제공 수단. 이제 제공 수단 7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요건 여기로 좀 빠져나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제공 수단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 수단.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뭐가 있을까요? 기업이 이제 뭐 홍보물 자료,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수도 있겠고,
팸플릿, 뉴스레터, 연차 보고서, PR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이름, 로고, 그래픽 디자인 이게 뭐죠? 눈으로 보는 거. 그쵸? 이게 시각적 또는 언어적 아이덴티티. 그 다음 제품 디자인, 포장 및 제품 진열, 판매 시점 광고물에 사용되는 브랜드 캐릭터. 브랜드 캐릭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품의 외형. 다음 이벤트 마케팅과 스폰서, 제휴, 공동 경영, 라이선싱, PPL, 생활협동조합 캠페인. 예를 들어 해피밀이 1987년 처음 디즈니와 협업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해피밀을 출시하고 이후에 레고, 텔레토비 등의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는 거. 이게는 코브랜딩, 공동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소비자들을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 이상적인 장소 뭐죠? 웹사이트의 상호작용 능력. 다음 자, 경험 제공 수단 중 가장 포괄적인 형태. 포괄적인 거 뭐죠? 공간적 환경. 마지막 가장 강력한 경험 수단. 가장 강력한 거 영업사원, 판매사원, 나와 접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AS 담당자, 그 외 모든 사람, 인적 요소. 요게 가장 강력하다. 1, 2, 3, 4, 5, 6, 7, 요 7가지가 슈미트가 말하는 고객 경험의 제공 수단이 요런 거구나. 어떤 7가지 요소 중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S 전략론도 이렇게 끝!